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68강에서는 열방사의 간략한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히 근데 인류사인데 왜 열방사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인류사 이제 마이너스 이스라엘 민족사가 이제 열방사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사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제외한 것을 이제 열방사라는 이제 이름으로 오늘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태동을 해서 이제 열방사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처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는 태동을 한 거는 이집트에 이제 내려가면서 그 이주하면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제 열방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3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제3차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6제국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다시 나타날 이제 로마 제국과 이제 그 만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사는 요 앞으로 나타날 그 로마 제국까지 해서 지중해 지역에서 나타날 로마 제국까지 해서 7제국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성경이 예언돼 있다. 이러한 7그 나라 중심으로 이제 열방과의 만남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사를 제외하고 이 열방사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다면은 열방사는 언제부터 보느냐? 그거는 이제 노아의 홍수 다음부터 좀 보는 그러한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와 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그 자료도 없고 굉장히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또 열방사가 이제 노아와 그 아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헌이 성경으로 또 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새롭게 이제 인류가 이제 세계에 퍼지면서, 그렇죠?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내려서 세계로 퍼지면서, 그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러한 인류가 이제 땅에 그 충만한, 그러니까 아주 번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요 7절에서도 보면은 또 같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이제 당부도 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제 인간이 동물 육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그 양식으로 식물을 먹었는데, 채소 이런 식물을 먹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동물도 육식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을 어떤 육식에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피를 흘리지 말라.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러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한번 2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러니까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번성하라는 축복과 함께 이러한 당부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 제국이 이제 건설되는데 어떻게 건설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셈과 야벳과 함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강의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거주 지역하고 주 이동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요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저기죠. 그, 그 이렇게 인류가 이제 퍼지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 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게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여기에서 이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셈은 요 장자가 요 엘람 요쪽 그 페르시아 지역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아르박삿 요 아르박삿은 요 이라크에 있었죠. 아르박삿 그 다음에 이제 롯과 그 다음에 아람이 각각 요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했다. 셈의 자손들은 그리고 야벳의 자손들은 요 조지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고 요 터키 이쪽으로 해서 또 유럽으로도 이렇게 방향을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요 그 바벨론 지역의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여기 가나안 이제 함의 이제 손자 이제 그 가나안은 여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 위치했고 그 함의 큰아들 이제 구스가 요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에디오피아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둘째 미스라임이 이집트 지역으로, 셋째 붓이 요 리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세력 다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인류 문명이 이제 발생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세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강을 따라서 남하하게 된다. 근데 이제 두 강 사이에 평야지대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곡식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죠? 방주에 있었던 여러 씨앗들을 심게 되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어떤 생산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패권 경쟁이 좋은 땅을 두고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초기 인류는 치열하게 다툼이 이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이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저기죠. 그 셈과 함족의 싸움이 이제 주로 이제 요 지역에서 있었다. 다툼이. 그리고 야벳은 이제 사이드 지역, 외곽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 다툼은 결국에는 저기다. 그 셈족과 함족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함족이 이제 첫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족이 첫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셈족도 이제 각축했 그 제국을 건설하면서 서로 이제 각축을 벌였는데 함족 계열은 그 바벨론 제국이 이름이 바벨론 제국이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 지역에서의
바벨론 제국을 계속 건설했었고, 셈족은 이제 아수르 지역, 이제 아수르 지역은 이제 바벨론 지역보다는 그 위 외곽에서 아수르 제국이 계속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이제 그 인류 첫 제국은 이제 저기였다. 그 니무롯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무롯 제국. 니무롯 제국이 이제 그 함족이 그 저기 함족의 저기죠. 구스 함의 큰 아들의 또 막내 아들이 니무롯인데 제국을 건설했다. 제1차 바벨론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가 대략 BC 27세기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1차 바벨론 제국은 대략 BC 26에서 25세기경에 이제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첫 아들 구스의 막내 아들 리무솔스에 의해서 이제 그 건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다. 이때에 바벨 탑을 건설했고, 이 바벨 탑 사건이 있어서 세 개의 언어가 이제 나뉘게 되고, 이제 각각 이제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요 1차 바벨론 제국이 또 바벨론 종교가 이제 출범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종교가 성립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 사후에 이제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 아들 담무스를 니무롯에 이제 환생한 니무롯이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세상을 미혹하고 이렇게 한 거죠. 하여튼 이제 이러한 이제 첫 제국이 이제 제1차 바벨론 제국은 니무롯이 이제 함족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니무롯 제국이 붕괴 후에 제1차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차 아수르 제국 셈족 계열이다. 대략 BC 여기 잘못 빠졌네요. 이제 BC 24세기에서 23세기 무렵에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위키 백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25세기경 이쪽으로 보는데, 이런 이제 제1차 바벨론 제국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외곽에 이제 또한 이집트 미스라임, 그러니까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 족속들이 세운 이집트 제국이 또한 BC 25세기경에 또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 그리고 이집트도 이제 바벨론 종교 체계를 계승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를 뭐 호루스 신화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게 된, 이거는 이제 바벨론 종교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라밋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바벨탑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건설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이제 그 니무롯 제국이 이제 그 멸망한 뒤에 제2차 함족 제국이 건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함무라비 그 대왕이 있었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2차 함족의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18세기경에 저기죠. 성립이 한 거죠. 그러니까 BC 20세기경에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세대보다는 한 200년 정도 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뜻이 함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다. 함은 이러한 뜻이 함무라비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이때 이제 편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함족 제국이 BC 18세기경에 성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2차 아수르 제국이 어떤 학자의 이제 세밀하게 나누면 이게 3차인데
이제 한 21세기경에 또 제2차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제2차 아수르 제국이 15 BC 15, 16, 14세기 무렵에 성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함족 가운데 가나안족 일부였던 히타이트 제국이 요 터키 지역의 히타이트 그러니까 해쪽이 히타이트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저기죠. 함족과 여기 아수르 제국 셈족의 각축이었다. 그래서 함족의 바벨론 제국 1차, 2차, 3차 제국, 그다음에 요 아수르 제국도 1차, 2차, 3차 제국에 의해서 서로 각축을 일으켜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이제 이러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3차 아수르 제국이 성립이 되는 것은 BC 8세기경이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요 사네립 대왕이 요 제3차 아수르 제국의 이러한 이제 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죠 그때. 그래서 수도는 니누에다. 니누에가 이제 요나가 선교를 간 그러한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이라크 모술 지역으로 이제 유적이 발굴되어서 여러 이제 사네립에 대한 기록이나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모술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다.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이제 다 대형 박물관에 이러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바벨로니아 제국이 BC 7세기경에 성립이 된다.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자르 왕에 의해서 왕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제3차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3차 바벨로니아 제국을 성립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문명에 처음 이렇게 시작된 이 지역에서 셈족과 함족이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데 함족은 바벨로니아 제국 1차, 2차, 3차 그러니까 2000년에 걸쳐서 이러한 그 대결이 있었다. 아수르가 누구예요? 셈의 둘째 아들 이름 아니에요? 아수르. 그렇죠. 요 1차, 2차, 3차 세부적으로는 4차 제국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멸망시키고 멸망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이제 나라들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좀 부차적인 것이고 대략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결 인류사 초기의 중심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으며 함족 계열의 바벨론 제국과 셈족 계열의 스펠 틀렸네요. 셈족 계열의 아수르 제국이 각축을 벌이면서 패권 다툼이 있었다. 이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셈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베 쪽은 인류사 초기에는 문명의 외곽, 사이드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둘째 아들, 노아의 둘째 아들 야베 쪽은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에 이렇게 보다는 외곽 지역, 사이드에 있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원래는 셈족의 장자 엘람이 있었다가 여기 이제 주류는 이제 동쪽으로 떠났고 그 남아있던 엘람족과 혼혈을 이룬 그러니까 혼혈 야벳이 이제 주류가 된 거고 순수 야벳은 유럽 쪽으로 또 코카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지아 넘어서 이제 코카사스 산맥을 넘어서 유럽 지역 그리고 우랄 산맥 서쪽 지역으로 이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야베 쪽에 주도권을 갖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 그거는 언제냐면은 메데 페르시아 지역이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제3차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BC 6세기부터
제3차 바벨론 제국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때 제국 아니에요, 그죠? 그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고레스 왕과 저기 다리우스 왕과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제3차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제3차 제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이제 요 메데 페르시아가 혼혈 야베 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혼혈 야베 쪽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부터는 셈과 함족에 한 2000여 년간 주도권 경쟁이 있었다. 근데 드디어 야베 쪽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하게 되면서 부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하게 되면서 그래서 야베 쪽 내에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세계 문명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 대결을 펼치는 이제 시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제 페르시아 지역 제국과 헬라 제국이 이제 서로 각축을 이제 벌이면서 이제 저기 장점 야베 쪽의 시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요 잘못 페르시아의 선제 공격과 헬라의 방어가 있었다. 근데 알렉산더가 대왕이 나타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이 모두 헬라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헬라 제국과 같은 야베계 제국이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국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또 계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페르시아 제국 요 요 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요 헬라 제국, 이제 로마 제국, 이거는 이제 다 야베 쪽 계열의 어떤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페르시아, 혼혈 야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뭐 야베 쪽의 어떤 그 주류지요, 주류.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 야베 쪽이다. 이 야베 쪽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서구 문명은 세계 문명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 헤브라이즘 문명으로 서구 문명이 성립이 됐는데 이제 헤브라이즘은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가 이제 기독교 문명으로 되면서 이제 서구 문명에 어떤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문명은 헬라화된 유대 문명으로서 결국 야베 특색, 헬레니즘적 성격이 더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열방 선교 개념과 헬레니즘의 열방 헬라와의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세계 시민 어떤 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종이든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세계 시민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러한 코스모폴리탄리즘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서양 문명이 지금은 세계 문명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노아 이후에 2000년 동안에 함족과 이제 셈족의 대결에서 이제 BC 6세기부터 야베 쪽의 시대가 된 것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서구 문명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좀 주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여기 알타이 산맥, 그렇죠?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알타이 산맥, 그죠? 알타이 산맥, 여기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천산 산맥, 여기 타림 분지에 의해서 쫙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 그, 여기 쫙 그 뭐라 그럴까 엄청난 산맥들에 의해서 자연의 여기가 이제 통로가 막히 이제 교류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간혹 이제 무역로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열렸어도 거의 이제 문명이 거의 단절되는 따로
여기가 따로 이제 그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 먼저 동이족 셈의 장자 엘람족이 먼저 오고 나중에 화족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예전에 살펴보았고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셈 엘람의 동진으로 형성된 동북아 지역의 동이족이 형성이 됐다. 처음 이제 그래서 BC 24세기경에 이제 고조선이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만주 평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도스 지역 요서 지방에 이제 그 홍산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제 문명의 이 동양의 문명의 어떤 중심이 된 거죠. 요 만주 평원과 바레만 지역이 곡물 생산력이 이제 있는 지역이고 이곳으로부터 이제 동양 문명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고조선은 이제 아사달 이제 고조선과 제1기 고조선, 그다음에 장당경 이제 고조선, 제2기 이제 고조선, 그리고 대부여 고조선, 이제 제3기 고조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여 제3기 고조선은 BC 4세기 중엽 무렵에 이제 성립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많이 이제 그 고조선 영향권에 있었던 많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부족들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면은 영향력이 좀 많이 약화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부여의 해모수가 BC 3세기 무렵에 이제 해모수가 북부여를 이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칸에 이제 저기죠. 어떤 후예지요. 해모수가. 그리고 북부여를 계승한 이제 고구려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동양 문명의 중심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양은 이제 주로 이제 동이족과 화족의 각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족은 이제 동이족보다 뒤늦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온 민족이다. 근데 굉장히 혼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네, 그 언어는 언어적으로는 야베 쪽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베 쪽 특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함족의 특색을 띈다. 바벨론의 용신앙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자신들을 용의 자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셈족의 특색을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이 이제 동이족 계열의 이제 북방 민족도 다 동이족 계열인데 그러한 이제 많이 이제 혼혈이 되면서 이제 셈족의 어떤 외양을 갖게 되었다. 근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셈족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야베 쪽과 함 쪽의 특성을 가진 혼종, 하이브리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잡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족은 인간 문화, 어떤 사상 등을 강탈하면서 인종이라고 알겠죠. 이러한 강탈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인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여러 가지 강탈하면서 형성되고 중화 제일주의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동이족계 나라인 은나라 무정대왕 이후에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나라 어떻게 보면 주나라의 첫 나라는 그러니까 화족의 첫 정체성이 이렇게 그 어떤 그 나라는 주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족이 중심이 된 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춘추 전국 시대의 동주라고 하죠. 첫 이제 춘추 시대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진나라의 그 진시황이 BC 3세기에 통일을 했다. 그러니까 요 진시황도 이제 선비족 계열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때 중원 서부 지역의 동이족이 한족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한나라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요 진나라 요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그 중국의 이제 그 서부 해안 지역이 다 예전에 그 동이의 땅이었다. 여기가 이쪽이 다 동이의 땅이었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쪽이 다 이제 저희가 된 거죠. 이렇게 중국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나라 시기에 화족의 고유 문화가 성립이 되었다.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BC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죠. 이때의 무렵 전한과 후한 그 시절에, 그리고 이후 송나라, 명나라가 한족의 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요 중앙아시아는 그럼 어땠냐? 중앙아시아는 교통로와 무역로 쪽에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야베 쪽 계열의 스키타이족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제 주도권을 쥐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제 BC 5세기 이후에는 고조선 영향권 이후에 이제 흉노족이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벗어나서 이 흉노족, 즉 훈족이 이제 이 지역을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한다. 이 흉노족, 즉 훈족도 동이족 계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이 흉노 제국은 BC 3세기에서 AD 3세기에 성립이 되었다. 두만 선우가 건국을 하고 묵툭 선우 때 전성기를 이뤘다. 그러니까 그 후에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이 되고 한해 한나라의 압박으로 흉노가 이제 서진하게 되면서 아틸라 AD 5세기경에 이제 헝가리 지역까지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노 제국이 붕괴 후에는 이제 붕괴 후에 이제 서진하게 되잖아요. 천산산맥과 우랄산맥 서쪽으로 이제 급속하게 이제 몰려가게 되니까 이 그 게르만 제국 민족이 이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 제국 영내로 이동하게 되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용병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때가 AD 5세기경 476년에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 그거는 게르만 민족을 이동시켰던 흉노 이제 제국, 훈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6세기 이후에 이제 천산산막 동쪽 중앙아시아는 흉노 계열의 투르크족이 다시 일어나 서진하면서 중앙아시아는 이제 코카사스 지역, 터키 지역까지 투르크계의 국가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노의 일파가 투르크족이다. 근데 이 투르크족이 6세기부터 8세기까지는 이제 광범위하게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골 제국을 형성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동돌골과 서돌골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리고 8세기경에 위구르 제국이 일어나서 돌골족을 이렇게 제압하고 다 이제 돌골계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자르 제국이 이제 카스피 지역에 이제 9세기 9세기경에 하자르 제국이 번성하게 된다. 10세기에는 이집트 맘룩 왕조, 그죠? 용병이었던 이제 투르크족이 이제 맘룩 왕조를 이제 이집트에 개창하게 되고, 또 가즈니 왕조, 아프가니스탄의 투르크 계열의 가즈니 왕조가 10세기경에 이제 성립이 된다. 11세기경에 셀주크 투르크, 그다음에 13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렇게 성립이 돼서 1차 세계대전까지 셈족 중심, 그러니까 혼혈 투르크계, 그러니까 셈족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민족이 이제 혼혈이 된 거죠. 이제 투르크계가 중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유대족, 그리고 이슬람교의 아랍종은 이제 셈족이 종교적 헤게모니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 투르크계가 뒤를 이어서 또 셈족의 이제 동이 몽골계가 테무친, 징기스칸이 이제 13세기에 일어나서 몽골 제국을 형성했다. 그리고 15세기 이제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고, 동유럽, 러시아, 남부, 이제 특별히 이제 러시아까지 다 이제 장악해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중국의 원나라, 그리고 이제 4대 칸국, 킵차크 항국, 그러니까 남부 러시아 지역의 킵차크 항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의 일 항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차카타이 항국, 그 다음에 요 몽골 이쪽 지역의 오고타이 항국 등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4대 칸국을 또 성립시켰다. 그러니까 굉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또 티무르 제국, 무굴 제국,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이제 몽골계 제국이 이렇게 또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16세기부터는 또 야베께 러시아의 이제 발흥으로,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죠. 이제 시베리아 지역과 알래스카 지역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제 소련 제국과 로마노프 왕조, 그다음에 소련 제국과 현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분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소결을 잠시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등의 셈족의 주도권이 셈족이 주도권을 갖는데, 이제 현재는 야베께 러시아와 잡게 중국에 의해서 주도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셈족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러한 몽골 제국에까지 해서 계속 그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중원에 있었던 당나라, 수나라도 다 북방 계열, 동이족 계열의 왕조였었고, 물론 나중에는 하나가 됐지만, 그리고 원나라, 청나라도 이제 그 왕조 자체는 그 동이 계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이계 정권이 중원에 섰으나 한족화되어서 이제 흡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셈족 동이 일본계가 잠시 영토를 차지했으나 제2차 대전으로 이제 만주까지 혼종 중국 한족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만주 지역이 중국 한족이 들어온 거는 이제 5천년 역사에 있어서 한 70년 정도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8세기 중엽에 이제 달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고선지 장군 있죠. 그리고 아바스 왕조, 그죠? 요 이슬람 제국, 여기 아바스 저기 그 이란 쪽에 있었던, 바그다드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당나라가 패하게 되었다. 당나라가 먼저 점령에 들어갔으나 패하게 되고, 중앙아시아가 이슬람화 계기가 되어서 이제 돌골계의 제 민족이 이슬람화된 그러한 사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첨언 말씀드리면, 셈의 장자 엘람의 후손 동이족의 주류가 한민족이었다. 근데 이제 한민족의 사명은 세계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통일 신라 이후에 동이족의 주류인 한민족이 이제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민족적 이 동이계의 어떤 자존심을 굉장히 깎은 측면이 있죠. 하여튼 그러나 지금 한민족이 지금까지 생존했고, 마지막 이제 그 중화주의와 중화 한족과 대결할 이제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존해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열방사는 노아의 아들들 간의 주도권 쟁탈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사 초기에는 이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함족이 바벨론 제국을 제1차 바벨론 제국을 니무롯 제국이 성립하였고, 그 다음 한 100여 년 지나서 셈족 아수르 제국이 성립했다. 제1차. 그러면서 대략 1, 2, 3차 바벨론 제국, 1, 2, 3차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대략 2000년 동안 각축을 벌였다.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제3차 바벨론 제국을 끝으로 해서 야베께 페르시아 제국이 주도권이 넘어가서 이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는 셈족, 아랍계 투르크계가, 그렇죠, 중동에서 종교 문명 중심의 제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교통로와 요 중앙아시아 지역과 요 중동 지역은 교통로와 무역로로 번성한 아랍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요 중동 지역, 요 인류 문명의 중심인 이 지역에 이
이 지역이 인류 문명의 중심이었고 이제 이 문명의 중심은 이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로마 제국, 그다음에 요 서구 제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뒤에 아랍 제국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렇게 있었지만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문명을 창출하고 막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통로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실리를 얻으면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문명을 막 창출하고 한 건 아니다. 단지 이 지역에서의 종교 문명, 종교적인 어떠한 특색을 퍼뜨리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을 어떤 그런 역할이지 어떤 물질 문명의 어떠한 흐름은 이 서구 쪽으로 벌써 넘어가서 이쪽은 요 중동과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제국들은 여러 계속 섰지만 그 다소 그 거리가 있는 문명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종적, 지역적 가축이 한창일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외곽에서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언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4차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나타낼 것이다. 제4차 바벨론 제국이죠. 그러면서 그 헬라 제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셀루쿠스 제국이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면서 또 중동 지중해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제4차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이제 여섯 번째 첨언은 저 개인적인 이제 엔타임 강사의 견해인데 현재 동북아시아는 잡계, 그러니까 용의 자손을 자처하는 한족의 발흥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셈족의 지금 중심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들이 이제 요 백제가 망하고 자신들이 이제 본가라고 이제 그 주장해 왔고 하지만은 이제 한국이 이제 본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야벳 미국의 이제 연합으로 셈족과 야벳의 연합으로 지금 잡족 한족 중화 패권주의와의 한판 대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 현재 동북아시아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립니다. 예, 좀 오늘 간략하게 이제 또 거칠게 이렇게 열방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민족을 이루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제국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다퉈왔다. 그러나 지금 결국에는 야베 쪽의 지금 제국의 문화가 지금 세계 문화가 되었고 이러한 셈족은 이렇게 좀 종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 그 주변 어떤 종교가 탄생하는데 어떤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함족이 어떤 힘에 의한 첫 제국의 출발이었다라는 것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